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요약지 188페이지. 여기 개별법적 중개 실무 쪽에서 이제 각각 한 문제씩인데 오늘 실명법이에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한 문제짜리로 나옵니다. 작년에도 한 문제 나왔었는데, 자 보세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이제 돼 있으니까 칠판 보고 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이에요. 부동산 실명법.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목적, 부동산 실명법, 목적. 자, 목적에서 중요한 거는 소유권 그 밖의 물건이에요. 소유권 그 밖의 물건. 그러니까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물건 있죠. 다른 물건들도 다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이지. 어떻게?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실명법이에요. 자, 그게 실명등기죠. 그래서 그 목적이 투기나 탈세, 탈법 방지, 거래 정상화, 가격 안정화, 국민경제 이바지. 궁극적으로. 목적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건이 중요한 물건이요. 일단 여기서는 소유권 그 밖에 물건. 그러니까 물건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소유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명의시탁 약정이 뭐냐 이 말이지. 그러면 실명법에서 얘기하는 명의시탁 약정은 일단은 지금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보유하고 하는 사람,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실권리자 이래 불러요. 실권리자 이래 불러요. 실권리자. 그 다음에 실권리자 이외의 사람을 타인 이래 부르지. 그러면 이 실권리자하고 타인 간의 관계에서 실제 권리자가 뭘 보유한다고? 물건을 보유하지. 물건을 가지고 있고 등기는 누구 명의로? 타인 명의로 하자는 거예요. 이런 약정, 이게 명의시탁 약정이에요. 그러면 이런 약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실명법상에서는 물건 보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되거든. 이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약정은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예요. 무효.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시탁 약정이 아닌 경우 있어요. 아닌 경우, 이건 아니었네. 신탁자. 신탁자고, 얘는 수탁자가 되겠네. 그죠? 이름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아닌 경우가 있는데, 아닌 경우.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명의시탁 약정이 아닌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물어봤었어요. 물어봤는데, 담보 가등기 양도담보라고요. 요거는 목적이 채무 변제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거지. 그걸 양도담보라 그래요. 채무 변제 담보하기 위해서 물건을 이제 넘기는 이전하는 거 있죠. 가등기 하는 거. 요거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물어봤네요. 그죠?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을 해 가지고 요만큼 A 사용하고 요만큼 B가 사용하기로 하고 약정을 하고 공유 등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공유 등기 이걸 물어봤어. 이거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신탁 등기. 그러니까 맡긴 물건이다라고 등기한 거예요. 신탁법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에 따라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했네. 밝혔잖아요. 맡긴 물건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유효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례가 있는데 특례도 시험에 물어봤어요. 종중배우자 종교단체에 관한 특례. 네, 세 개죠.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특례로서 종중물건을 종중외의자 명의로 등기한다 이 말이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다.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물건 등기한다.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요거예요. 도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법령 회피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유효하다. 이건 단서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유효한 게 아니고 언제나 무효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한 거예요. 아시겠죠? 특례.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험에 물어봤어. 이것도 작년 시험에는
명신탁의 유형을 단독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같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실명등기가 되겠네. 실명등기 의무로서. 자, 실명등기 의무로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실명등기 의무. 또 하나 더. 채권자가 채무변제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이게 양도담보잖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누군지, 채권 금액은 얼마인지, 등기 신청할 때 채무자가 누군지, 채권 금액은 얼마인지, 이게 양도담보라는 뜻이 적혀 있는 서면, 양도담보, 채무변제 담보라는 뜻이 적혀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등기 신청할 때, 등기관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명의신탁자랑 같은 제재를 받아요. 나중에 제재가 나올 거예요. 같은 제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도담보라는 뜻이 적혀있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 신탁자랑 같은 제재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볼게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으로서 명의신탁 약정은 일단 무효가 되겠죠. 명의신탁 약정 무효, 언제나 무효. 그리고 이 명의신탁 약정, 무효인 약정에서 넘어간 물권 변동,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 그런데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있어요. 계약 명의신탁 위명,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는 경우 말하겠어요. 모르는 경우에는 유효다. 물권 변동이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전 등기가 유효다. 나중에 계약 명의신탁 할 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제3자가 그 약정을 알든 모르든 간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이제 명의신탁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보세요. 명의신탁 유형으로서 이자간 하면 이전형인데, 이자간이니까 사람이 몇 사람 나와? 두 사람이 나왔네. 자, 갑이 나왔죠? 그럼 을이 나왔지. 어떤 상황이냐면 갑이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을 네 친구 네 명의로 좀 해놓자 이렇게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정을 체결해. 첫 번째 순서를 잘 보세요. 첫 번째 명의신탁 약정을 했죠. 그런 약정 했죠. 그런 다음에 2번 어떻게? 소유권을 넘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을 뭐라 부릅니까? 신탁자지 뭐. 을은 수탁자라 부르잖아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약정은 언제나 뭐라고 했어요? 무효입니다. 약정은. 그러니까 무효인 약정에서 넘어갔으니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지. 등기가 무효니까 원래 소유자로 소유권이 기속돼야 돼요. 원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밖에 없네. 뭐 여기 뭐 누가 더 있나? 갑밖에 없어요. 갑한테 가는 거죠. 원래 소유자인 갑이잖아요. 소유권이 여기로 기속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갑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 갑은 신탁부동산 반환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친구한테 가가지고 등기 좀 말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그럼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거 등기 좀 말소해 달라고 하면 친구가 말소해 주겠습니까? 네. 안 해주지. 말소해 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받아요. 아예 말소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민법에 따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을이 이걸 어떻게 해? 팔아요. 을은 항상 파는 놈이야. 이놈이 팔아. 양도하지. 누구한테 팔까? 병이 나와야 되겠네. 여기서는 갑을 병이니까 병한테 팔겠지. 병이 누구예요? 제3자입니다. 제3자라고 적어야 되는데 매도인한테 적어놨네. 제3자죠? 자, 제3자에게 팔아요. 제3자. 자, 거기는 고칠 게 없죠? 이걸 잘못 만든 거예요. 자, 요건 어떤 상황이냐 보니까 뭘 복사를 했는데, 그죠? 못 고쳤네요. 그러니까. 자, 아니면 잘못 고쳤든지. 하여튼 제3자예요. 제3자. 자, 그러면 제3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선악불문하고 아까 소유권 취득한댔잖아요. 그 다음에 을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된 거지. 그러면 취득하지 못한다.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을이 양도했을 때 이 양도는 갑에 대한 횡령죄가 적용됩니까? 안 된다는 판례가, 최근 판례가 갑의 재물임을 인정 안 해주겠다. 불법 관계를 인정 안 해주겠다는 그런 판례예요. 최근 판례가. 그래서 횡령죄는 다 적용되지 않으니까 횡령죄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자간이에요. 이자간은 시험 문제에 단독으로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중간생략형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오고 중요한 건 갑 밑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갑 밑에 위치가 갑 밑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는 동그라미만 그려가지고 시험 치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만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지. 시험장에서 막 다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시험장이면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갑이 병의 부동산을 사가지고 자기 명의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샀으면. 근데 친구 을 명의로 해놓자 해가지고 그런 약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가가지고 약정하고 병한테 가가지고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병은 이 약정에 따라서 소유권을 을한테 넘기는 거지. 자, 그러면 갑이 누구라고요? 신탁자지. 을은 수탁자고 병이 매도인.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약정은 언제나 뭐라고 했어요? 무효입니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은요? 유효죠. 아무런 하자가 없죠. 유효죠. 그런데 요 이전 등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무효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잖아요. 무효인데 왜 무효냐? 매도인이 이 약정을 모를 수는 없어요. 무조건 알아요. 무조건 알 수밖에 없죠. 네 명의로 해야 되는데 왜 을 명의로 하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약정을 했다. 약정했으니까 넘겨달라고 하면 되겠. 한건 알잖아, 그죠? 무조건 알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등기가 무효니까 원래 소유자로 기속이 돼야 되겠네, 소유권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겠지. 원래 소유자한테 기속돼야 되는데 갑하고 병 중에서 누구한테 기속됩니까? 병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병 거였잖아요. 갑한테 간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틀린 지문이에요. 병한테 소유권이 기속되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매계약은 유효라서 매매계약에 기해서 을한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있는데 직접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병을 대위해,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를 먼저 하고 그럼 병 명의로 넘어왔을 때 병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을은 이걸 어떻게? 팔겠지 또. 을은 판다요. 항상 파는 놈이랬잖아요. 팔아요. 누구한테 팔까? 여기에는 이제 정이 나와야 되겠지. 정이 누구냐 하니까 제3자. 제3자 적어놨네 여기는. 제3자. 자, 그럼 제3자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했죠? 근데 을의 배명의에 적극 가담이다. 그러면 무효. 반세대 법률행위니까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요 양도는 갑에 대한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갑의 재물도 아니고, 그죠? 병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위탁 실임 관계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횡령죄는 다 아니니까. 중간생략형. 그래가지고 이 중간생략형이 시험 문제를 좀 물어볼 때가 있어요. 많아요. 이때까지 많이 나왔었어요. 중간생략형.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생략형하고 조금 이제 비교되는 거,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냐 보니까 계약명의신탁이라고요. 계약명의신탁은 사람이 몇 사람이 나와? 여기 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위치를 잘 보세요. 갑, 그 다음에 을 밑에 병이잖아요. 아까 중간생략형은 갑 밑에 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생략형은 신탁자랑 매도인이랑 계약 체결하고요.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랑 매도인이랑 계약 체결해요. 문제에서 보면. 그걸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 이렇게 줄 때도 있다.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줄 때도 있고, 안 그러면 갑이 을한테, 친구한테 돈을 주는 상황이에요. 매수자금.
중앙생약형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잖아, 그죠? 매수 자금을 줘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네가 병의 부동산을 사가지고 네 명의로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약정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자금을 받았죠? 약정했고 돈을 가지고 병한테 가서 매매계약 체결해. 그때 이제 중요한 거, 이 병이 이 약정을 이번에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정을 안다 그러면 매매계약도 무효고 이전 등기도 무효예요. 모른다. 그러면 값도 모르고 약정도 모르고 을이 자기 돈 가져와가지고 사는 건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약도 유효가 되고, 자, 이전 등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인데, 갑이 누구라고요? 갑은 신탁자가 되겠죠? 을은 수탁자가 되겠지? 병은 매도인.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약정은 언제나 뭐라고? 무효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약정이요, 이 병이요, 이 약정을 안다, 악이다. 그러면 무효 확실하죠. 근데 이 약정을 병이 몰라, 선이다. 그랬을 때 이 약정은 뭐가 됩니까? 에? 정확하게 하세요. 효 하지 말고 또. 약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해, 선이야. 그러면 그 약정은 무효예요. 무효라고. 그러니까 약정을 매도인이 모르니까 매도인이 선이네 그러면서 약정은 유효 이래 된다니까. 문제 풀 때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약정을 갖다가 이 매도인이 알든 모르든 이 약정은 언제나 무효라고요. 지금 선의인 사항을 얘기하잖아요. 무효잖아요. 무효입니다. 근데 선이기 때문에 요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유효인 매매 계약에 의해서 넘어갔으니까 요 등기도 유효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누가 취득합니까? 을이 취득한다. 수탁자가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시험 문제잖아 다. 그러면 을은 어떤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어?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뭐 소유권이 뭐 여러 가지가. 완벽한 소유권, 완전한 소유권, 아무 하자 없는 소유권. 부동산이 자유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냐 하니까 신탁 부동산 발언은 안 되겠네. 부동산이 갑 얻게 됐으니까 대신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되겠다 이 말이지. 뭐에 대해서? 매수 자금. 돈에 대해서는 을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매수 자금은 달라고 돈을 줬으니까 처음에. 그런데 을이 이걸 어떻게 해? 또 을이 팔아요. 누구한테? 정이 누군데? 제3자. 제3자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겠네. 배임 행위는 아니니까 뭐 자기가 팔았으니까. 자, 그래서 양도 같은 경우에는 횡령죄 당연히 적용 안 되겠지. 자기가 팔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 중간생각형 명의신탁이랑 이 계약 명의신탁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나왔었어요. 문제가. 번갈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단독으로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뭐 대충 알 것 같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보면 알 것 같다 이래가지고 안 돼요. 보고 이걸 설명해야 돼. 누구한테? 집에 가면 옆 사람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 그 옆 사람한테 오세요 그러면서 오늘은 중간생각형 명의신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세요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설명하세요. 연습장에다가. 그래야지 확실히 공부가 된다니까. 내일은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야지 공부가 잘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되지. 아시겠죠? 뭐 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뭐 혼자서 하세요. 혼자서.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확실하게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안 그러면요 문제를 보기 읽잖아요. 그러면 약간 헷갈리면서 늦게 풀고 막 그래요. 읽어보자마자 바로 그냥 OX가 바로 나와야 돼요. 또 읽었는데 보자 그러면서 또 하루 종일 볼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공급도 풀어야 되고 시험 칠 때. 아시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려면은
연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연습을.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고 효력을 한번 볼게. 효력이란다. 제재 191. 제재를 보면요, 거기 벌칙이라고 있잖아, 그죠? 벌칙이라고 있어요. 자, 벌칙은 일단 5년 2억 원 돼 있네. 5년 2억 원. 5입니까? 5이. 자, 5이는 누가 먹습니까? 신탁자가 먹지. 자, 5위는 신탁자가 먹는데 아까 명의신탁자랑 같은 제재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누구? 수탁자랑 같은 제재를 안 받고 신탁자랑 같은 제재 받는 사람이 양도담보라는 뜻이 적혀 있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 그렇죠? 네, 채권자. 자, 카메라가 내한테 안 있네 지금. 실장님, 카메라가 지금 나한테 안 있네. 자, 보세요. 명의신탁자랑 아까 양도담보 서면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 같은 제재 받습니다. 5위. 5위하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장기 미등기자 이것도 같은 제재를 받는데 뭐 거기까지 잘 안 물어보니까 따라두시고. 자, 그다음에 3년 1억이라면 5위 반개입니까? 5위 반개. 5위 반개죠. 3년 1억 원이면 누가 먹어? 수탁자.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과징금이라고 있어요. 과징금이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 내라고 돼 있죠.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 내 이거 물어봤어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 이렇게 틀렸어요. 100분의 30이 딱 아니에요. 범위 내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 누가 받느냐 보니까 신탁자라고 적혀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5위 먹은 사람 있죠. 5위 먹은 사람은 과징금 받습니다. 아까 5위 먹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 실명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과징금 부과하려부터 1년 지났다. 1년 지났다. 그러면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다시 또 1년 지났죠? 부동산 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100분의 20에 해당 20% 이행강제금. 이렇게만 돼 있죠. 그 이유는 없어요. 그 이후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받았으면 됐죠, 뭐. 그죠? 자, 여기까지가 실명법이에요. 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 문제 맞춰야 되니까. 자, 문제지 150페이지입니까? 150페이지 2번. 자, 이거 보니까 다 작년에 나왔네.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보세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실명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 기업.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했다. 이게 상호명의신탁이잖아. 자, 상호명의신탁 같으면 그 등기는 무효다 했네. 유효죠. 아까 상호명의신탁이 유효라며. 명의신탁 약정 유효. 명의신탁 약정 해당하지 않는 거 유효라고 했잖아요. 이걸 물어봤지. 자, 니은 보세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게 특례잖아, 그죠? 조세포탈, 강제입행, 면탈, 법령회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그 등기 유효.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명의신탁의 유형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근데 디귿은 명의신탁 유형 중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제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면 이게 중간생각의 명의신탁이잖아. 그러니까 신탁자랑 매도인이랑 계약했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계약의 당사자라고 돼 있잖아, 명의신탁자가. 그래서 등기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그죠?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물어본 거예요, 그냥. 유형 중에서요. 중간생각형 명의신탁 중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다음에 3번을 보세요. 이게 이제 명의신탁의 유형인데 갑과 친구 을은 했고요.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했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럼 이거 계약 명의신탁이다. 그래가지고 병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했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위치가 어떻게 돼? 갑 옆에 을 밑에 병. 계약 명의신탁이니까. 딱 생각하고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기억 보세요. 갑과 을의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맞잖아요. 무효지. 니은 잘 보세요.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했다고. 선이죠. 병이 약정을 몰랐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약정은 무효. 이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약정을 모르니까 유효 이러면서 매도인이 모르니까 유효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매도인이요 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든 모르든 약정은 언제나 무효. 이걸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디귿 보세요.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에 갑은 X토지의 소유권 취득. 소유권 누가 취득? 을이 취득하지. 완벽한 소유권을. 자, 그 다음에 리을.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자, 병이 알았는데, 이제 다 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넘겨갔죠? 근데 을로부터 이게, X토지를 매수한, 등기한 정, 제3자가 이제 을이 팔았다 이 말이야. 자, 팔아버렸어. 그러면 정은 소유권 취득하느냐? 취득하죠. 정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간에 다 취득한다 했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4번 보세요. 갑은 을과 을 소유의 X 부동산, 그러니까 을 소유의 X 부동산이라고 하면 을이 누굽니까? 매도인이라는 상황이에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네. 그럼 갑하고 을하고 체결했죠? 그리고 친구 병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했고 을로부터 병 명의로 이전 등기했다. 그럼 이거 중간 생략적인 명의신탁이잖아요. 갑 옆에 병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갑 밑에 을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적어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중간생각형 명의신탁에서 1번 기억 잘 보세요. 갑과 병의 약정 있죠. 명의신탁 약정. 이 약정이 조세 포탈이나 강제필 면탈 또는 법령 회피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 약정하고 등기가 유효합니까? 이거 무슨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잖아. 근데 아까 우리가 조세 포탈, 강제필 면탈, 법령 회피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에 적용하는 거지 이런 명의신탁의 유형에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뭐 등기는 유효하지 이러면서 이거는 이런 목적이라도 이런 목적 그 법령회피 목적이 하지 않는 경우라도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라고요. 약정은 무효고 이 중앙생활형 명의신탁에서 이 등기도 무효예요. 중간생활형 명의신탁에서 등기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적용 자체를 여기다 시키면 안 돼. 이 조세 포탈 이 목적이 아닌 경우를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적용시켜야지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공부가 딱 정확하게 딱 안 돼 있으면 요거는 그냥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물론 틀렸다고 할 수는 있겠지. 약정은 또 언제나 무효니까 이러면서 막. 자, 하여튼 틀린 질문 틀렸어요.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니은 보세요. 병이 X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병이 수탁자가 처분했죠.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됩니까? 횡령죄는 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틀렸죠. 디귿 병이 X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병은 했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 이건 맞아.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맞죠? 네, 이거 맞는 말이네.
자, 리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까? 을한테 기속되잖아요. 을 거였잖아.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한테 기속된다고 해야지. 틀렸지? 그리고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상황도 발생이 안 되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도 보세요. 자, A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잖아. A 주식회사가 공정부지 확보할 목적으로 그 직원 갑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네. 그럼 A하고 옆에 갑. 그리고 갑이 자, 을의 중개로 병소유의 엑스토지를 매수해서 갑 명의로 등기했다. 그러면 이제 직원하고 그죠? 갑하고 누가 하고 병하고 계약 체결했네. 일단은 그럼 수탁자랑 매도인이랑 계약 체결한 거잖아. 이게 계약 명의 신탁이잖아요. 그렇게 하긴 되지요. 그리고 A 주식회사가 직원한테 자금을 주겠습니까? 아니, 자금을 주지 그러면 직원이 자기 돈으로 사겠나? 문제에서 직원이 그러면 자기 돈으로 이거 살까? 엑스토지를 공장 부지를 목적으로 A 주식회사가 돈을 줄 거 아니야. 그게 딱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원래. 회사가 돈을 주지 그러면 뭐 직원이 자기 돈을 사겠어요? 자,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를 누가 체결했어? 수탁자하고 매도인이 체결했다. 이걸 보셔야 돼. 그런 게 잘 모르겠다면 이게 중간생약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 잘 모르겠다면 계약 체결을 누가 했는가를 보세요. 그거 보면 확실해요. 자, 이거는 계약 명의신탁으로서 보세요. 1번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병의 선악을 묻지 아니하고 무효. 이거잖아요. 맞잖아요. 매도인이 알든 모르든 약정은 무효라고요. 자, 2번에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죠? 매도인이 그 수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됐네. 그러면요 소유권을 그 수탁자가 취득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 등기할 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계약 체결 당시 알아야 돼요.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계약 체결 당시 아는 게 중요하지. 계약 체결 당시가 중요한 거예요. 이전 등기할 때 알았다면 그대로 그냥 손위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유자는 누가 된다고요? 갑이 되죠. 직원이 되지. 갑.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에 A는 갑에게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익 청구할 수 없다. 맞잖아. 4번에 갑이 엑스토지의 정에게 처분했을 때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제3자. 5번에 A와 갑의 명의신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했네. 그랬을 때 갑이 엑스토지의 소유권 취득한다. 완벽한 소유권. 이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 지금. 자, 6번 보세요. 갑과 을은 갑 소유의 엑스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네. 갑하고 을하고 체결했고, 자, 을과 병은 자, 뭐 소유 제한에 회피할 목적으로 해서 약정을 했네.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 약정했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옆에 병. 그다음에 계약 자체는 을하고 신탁자랑 매도인. 갑. 맞지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잘 그리고 안에 누군지 잘 적어놔야 돼. 그거를. 뭐 갑을병 무조건 갑을병 아니에요. 이게 막 여기서 지금 신탁자는 을, 수탁자는 갑, 수탁자는 병, 그다음에 매도인이 갑 이렇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고 풀어야 돼. 자, 일단 중간생략형이죠. 기억 보세요. 갑이 병 명의로 맞춰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 무효지. 알 수밖에 없잖아. 매도인이. 이거는 중간생략형에서 무효예요. 니은에 을은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되느냐 이런 거 없죠.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맞잖아요. 자, 7번의 실명법에 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1번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 나왔다. 명의신탁자는 뭘 먹어? 오이를 먹는다 이 말이죠. 이게 옳은 말이에요. 이번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 적어놨잖아요. 확정금액의 과징금 아니고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뭐 이런 거지 뭐. 100분의 30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확정금액 아닙니다. 3번에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자 이미 실명 등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부과합니다. 과징금은 그대로 부과합니다. 부과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틀렸고 4번에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 부과 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하는 게 아니고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났죠. 그러면 부동산 평가액의 10% 다시 또 1년 지났죠. 그러면 20%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대로 이행강제금. 자, 5번에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를 했다. 자, 그러면 그 등기 언제나 무효입니까? 조세 포탈 이건 무효겠지, 그죠? 조세 포탈, 강제입회 면탈, 법령 회피 목적을 하지 않는 한 유효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네, 그죠? 자, 그래 주택임대차는 다음 주에 주택임대차부터 해서 주임법, 상임법, 경공매, 매수시청 대리 각각 한 문제씩이에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한 문제씩.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다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나온다고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뭐 한두 문제, 두 문제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 틀려주고, 틀린다고 생각하고 실수도 하나 하고 하면, 그죠? 예, 뭐 90점 맞추려고 하면 이런 문제 다 맞춰야 된다. 자, 다음 주에 마지막, 이번 수란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 자, 그 다음 주에는 마지막 주에는 수업이 없어요. 없죠? 없고 다른 걸 하겠지 뭐. 그 유명한 민법 하겠지 뭐. 그 잘하는 민법 있잖아 그거. 하여튼 민법을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다음 주는 수업 있습니다. 다음 주도 안 오지 말고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 또 이 뒷부분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여튼 하시고 자 여기까지 보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